네,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8월 6일 목요일 장마감 이후에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우리 주주분들 최근 이런 하락세 때문에 정말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분명 어젯밤 미국에서 나온 ADP 민간 고용 지표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고, 미국 반도체주도 AMD를 제외하면 엔비디아는 상승을 해줬고 대부분 종목들이 크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오늘 삼성전자는 오늘 다시 강한 음봉이 나오면서 힘없이 밀려버렸죠. 도대체 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늘 떨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하나씩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에 삼성전자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우리 주주분들과 끝까지 함께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젯밤에 발표된 미국 ADP 민간 고용 지표부터 보시면 이번 결과는 4만 4천 명 증가에 그쳤죠. 시장 예상치였던 6만 8천 명도 크게 밑돌았고, 이전 수치인 9만 5천 명보다도 낮게 나왔어요. 이게 뭐가 좋은 거냐면, 고용이 예상보다 둔화됐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 과열이 조금씩 진정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연준도 금리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조금 줄어들게 되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도 줄고, 미래 성장 가치가 중요한 반도체 같은 성장주에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미국 증시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거고요. 실제로 미국 반도체주를 보면 AMD는 7% 넘게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이건 개별 실적 이슈 영향이 더 컸어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3% 넘게 상승을 해줬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인텔 또한 대부분 종목들이 크게 무너지지가 않은 모습이죠. 즉 미국 반도체 업황 자체가 갑자기 무너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삼성전자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직 끝나지 않은 중동 리스크죠. 저희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과의 합의를 선호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협상이 실패하면 군사행동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즉 이런 협상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 외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불확성실이에요. 중동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그러면 미국 국채금리도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소리죠.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들의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 반도체와 AI 같은 성장주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이 외인들은 이런 불확성실을 미리 반영을 하면서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실제로 오늘 수급만 봐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죠. 어제 외인들은 삼성전자를 약 320만 주 정도를 순매수를 한 모습이죠. 하지만 오늘은 그 물량을 다시 상당 부분 내놓으면서 315만 주를 순매도를 했어요.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420만 주 넘게 받아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장중 대부분 매도 우위를 유지를 해줬고, 장이 끝나기 직전에 일부 회복을 좀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한 모습이었죠. 저희 외국계 메이저 창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장중 내내 이런 식으로 매도 우위를 유지를 해줬고, 보시면 골드만삭스는 오늘 하루 동안 매수 물량 하나도 없이 330만 주 이상 매도 물량을 내놓은 상태, 그리고 메릴린치도 오늘 150만 주 이상 순매도에 나섰죠. 이 정도 물량이면 단순한 차익 실현 수준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돈이 계속 순환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계속 강했던 종목들을 보면 로봇주와 바이오, 그리고 통신장비,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일부 방산주까지 시장 자금이 계속 이동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삼성전자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장 자금이 계속 다른 테마들을 돌면서 움직이는 건전한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식시장은 한 종목만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올랐다가 쉬고 또 다른 종목이 오르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N자형 흐름을 반복하는 것이 정상이란 소리죠. 또 하나는 최근 정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를 시행을 했죠. 실제로 국내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 대금은 규제 이후에 약 90% 가까이 감소를 했어요. 원래라면 이 자금 일부가 삼성전자 같은 본주로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죠.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는 예상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레버리지 대신에 미국 레버리지 ETF로 이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즉 국내 주식 시장으로 들어와야 할 일부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에도 단기적으로는 수급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냐? 뭐 그렇게 단정해서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변수들도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허시 연준 의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금리를 더 빨리 내려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또 미국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려는 움직임도 결국 이 미국 국채 금리 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움직임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내기 시작을 한다면 이 국채 금리도 안정이 되고 투자 심리 역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죠. 무엇보다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들도 조금씩 금리나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어요. 물론 아직 이 중동 리스크라는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도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계속 상을 보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다시 차트를 좀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최근 급락 이후에 단기 반등을 시도를 했지만 또 다시 눌리면서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구간은 이미 상당 부분의 악재가 반영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외인들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 프로그램 매매가 순매수로 전환이 되는지, 그리고 이 중동 리스크가 실제로 완화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좀 확인이 된다면 지금보다 투자 심리는 훨씬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지금 가장 위험한 건 주가가 이렇게 흔들릴 때 저희가 같이 흔들리는 거죠. 이 외인들은 늘 개인들이 불안해할 때 흔들고 싸게 모으고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다시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 계속 당하면 결국 저점에서는 팔고 고점에서 다시 따라가는 이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감정적으로 이 대응을 하는 것보다 외인들 수급과 프로그램 매매 그리고 중동 이슈들을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저희가 냉정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우리 주주분들은 실시간으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실시간으로 이 변동성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확인하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최근 저희 시장은 이 서킷 브레이커도 자주 나올 정도로 변동성이 엄청난데, 만약에 앞으로 또 한번 급락이 나오거나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면 그때 또 버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마다 이 라이브 방송으로 좀 신호를 드리고 대응법을 알려드렸는데, 우리 주주분들은 본업을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장중에 못 보시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니까 그제서 연락하셔서 지금이라도 뭐 손절해야 되냐, 있는 거 다 던져야 하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식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제 방식을 좀 바꿔서 우리 주주분들께 당장 앞으로에 대한 저점이랑 고점 라인, 추가 매수 타이밍, 이 퍼센트 단위까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당장 이렇게 변동성이 큰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디 부분에서 추가 매수랑 고점 매도를 해야 되냐? 우리 주주분들, 이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당장 내일 또 금요일인데 금요일 이후에 또 휴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또 어떤 이슈들이 터질지 모르는 거니까 당장 내일 고점이랑 저점, 신규지 추가 매수 어딘지 잘 모르겠다. 위에 제 개인 번호 잠깐 띄워 놓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010-3907-7516,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그냥 간단하게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평단가 꼭 적어주시고요. 그래야 실시간 대응으로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소중하게 저장을 해서 매수랑 매도 시그널 사인 잘 정리해서 실시간 대응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니 어차피 올라갈 건데 뭔 조정이냐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저도 이 조정 이런 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이슈 하나에도 흔들리는 시장이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장마감 이후에 어떤 뉴스가 나오고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그리고 아직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더 남아있는데 바로 미국 비농업 취업자 수입니다. 이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만약 고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 미국 경기가 아직 뜨겁다고 판단을 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반도체 같은 성장주의는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반대로 고용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고, 그렇게 되면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선 외국인 투자 심리도 살아나면서 삼성전자 같은 대형 반도체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이 비농업 취업자 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다음 주 삼성전자와 국내 증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 삼성전자는 결국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조정을 다 맞아가면서 버티는 것보다 생선뼈 발라먹듯이 고점에선 일부 수익을 챙기고 저점에서 다시 모아간다면 훨씬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좋은 종목일수록 수직으로 올라가는 종목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이라도 저희가 내일이라도 대비하기 늦지 않았고, 또 이제 휴정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무작정 들고 있기보단 저점 매수랑 고점 매도 타이밍 정확히 아셔야 되고, 하지만 반대로 나는 삼성전자 오래 가져갈 거다, 떨어져도 계속 모아갈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주주분들께는 매도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날 하락의 흐름과 추가 매수 타이밍 위주로만 알려드릴 거고, 이런 주주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삼성 매수 이렇게 네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매수 전략만 따로 공유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뭐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도 편하게 문자 주셔도 되고요. 매도 타이밍도 같이 알고 싶은 주주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907-7516 여기로 삼성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시구나 하고 외인 동향이랑 대응점 사인 전부 브리핑해서 내일 오전 빠른 시간 중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토크 이 선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이것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흥미를 가지실 거예요. 2026년에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이 AI죠. 그 AI로 인해서 주목받는 핵심 부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냉각 분야인데요. 오늘 이 냉각 분야에서 떠오른 종목 하나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종목이 박스권을 상당히 오래 지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종목 추천도 추천이지만 사실 우리가 꼭 알긴 해야 돼요. 왜 지금 냉각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종목 선정에 있어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냉각 산업에 대한 핵심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AI 산업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도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냉각 방식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이 냉각 방식은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거대한 냉각 설비가 필요하니까 부피도 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제한된 게 바로 이 액침 냉각입니다. 서버 자체를 특수 냉각액에 직접 담가서 열을 빠르게 식히는 방식인데 기존 대비에 전력 효율이 높고 비용 절감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AWS의 데이터 센터가 발열을 못 잡아서 전력까지 끊기고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뭘 뜻하냐면 AI 경쟁의 본질은 결국 전기와 냉각이라는 물리적 자원 관리로 귀결될 거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2의 AWS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이 액침 냉각이 더더욱 대두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엄청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여러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한, 그리고 아직 이 테마 자체의 수혜를 받지 못해서 주목받지 못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2020년도에 17,000원대까지 크게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3,000원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 게, 최근 들어 주가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 상승과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바닥 매집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한동안 소외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장기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개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외인들은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흔히 저가 매집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매출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낮은 구간이라는 점, 두 번째는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이미 거쳤다는 점, 세 번째는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는 외국인 재매집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코스닥 중소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력이 다시 바닥에서 이렇게 물량을 모는 흐름이 맞다면 이후 충분히 우상향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수급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얼마나 빠르게 보느냐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아직 늦지 않았고요. 지금 거래량은 초기일 뿐이고 이 냉각이라는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이 될 때쯤 대시세가 터질 기대가 높습니다.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주주분들은 010-3970-7516 이 번호로 선물 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PPT 자료와 함께 어떤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어디서 이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 구간은 어디로 예상되는지까지 우리 대응 전략을 정리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타이밍에 기회 잡으셔서 좋은 흐름과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